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피부가 좀 많이 괜찮아져서 이런 걸 한번 찍어봐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머리를 바짝 쪼매두고 일본 가서 이거를 2개 사왔는데 한 개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첫 번째로 손을 씻어줍니다. 클렌징부터 해볼게요. 저는 이 폰즈 제품을 몇 년째 쓰고 있어요. 다른 거를 사용을 해봤는데 좀 안 지워지고 눈이 아픈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맞는 제품을 오래 쓰고 있습니다. 추천을 해주면 돼요. 이 클렌징 밤, 이 바닐라코 클렌징 밤인데요. 원래 스파츌러가 있는데 저는 불편해가지고 그냥 손으로 쓰고 있어요. 비위생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듬뿍 묻혀서 피지를 녹여준다라는 생각으로 롤링을 해주면서 지워줍니다. 원래는 바이오더마 제품을 썼었거든요, 클렌징 워터. 피지를 더 잘 녹여줄 것 같은 게 이 클렌징 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제품을 자주 쓰고 있어요. 코 주변이랑 이렇게 털 나있는 부분들, 머리랑 머리털이 맞닿아있는 이런 부분들도 잘 미지근함을 놓고 해볼게요. 1차 세안이 끝났고요. 2차는 이 스킨앤랩 제품 사용해줄게요. 이게 아주 순하고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아침에도 쓰고 있어요. 다 씻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가지고 얼굴이 아주 건조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죽지 않죠. 제가 지금 피부가 여기 이렇게 여드름이 났어요. 얘네는 다 모기 물린 자국이고요. 모기 새끼. 여기는 제가 그 생리가 다가오면은 여기가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염증 주사를 맞고 있는데 이번에는 염증 주사를 맞았는데도 염증이 많이 빨리 가라앉을 염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여기 볼에 여드름이 하나가 났어. 아무튼 오늘 이제 스킨케어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독도 토너 첫 번째로 발라줘요. 독도 토너는 제가 다른 토너 쓰고 결국에는 독도 토너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순하기도 순하고 그 좁쌀 여드름 케어를 진짜 잘해줘요, 독도 토너가. 피부 표면에 묵은 각질 제거에 도움을 줘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만들어주는 부스팅 토너예요. 그래서 좁쌀이 안 나나? 저는 그 좁쌀 여드름 없애는데 이 독도 토너만한 게 없어가지고 얘를 지금 벌써 또 다 써가네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발라줄 때는 가장 가벼운 제형이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토너는 첫 번째로 발라주진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아비브 글루타치온 좀 다크 스팟 세럼. 이게 자티 세럼이거든요. 얘가 정말 순해요. 이게 제가 예전에 협찬을 받아서 그때부터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를 듬뿍듬뿍 얹어줍니다. 솔직히 뭐 잡티가 많이 없어서 개선됐나?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잡티보다는 홍조가 많아서 얼굴이 붉어 보이는 거여서 그건 모르겠는데 이 독도 토너랑 초반에 발라주기에 입자가 고와서 그런 건지 흡수가 정말 잘 되고 다른 제품의 흡수를 굉장히 잘 도와주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 그 초반에 사용하는 용도로 독도 토너랑 아비브 세럼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메디힐 티트리 트러블 패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패드를 진짜 많은 제품을 써봤어요. 저는 시중에 있는 패드는 거의 다 써본 것 같은데 이 패드를 좋아하는 거는 우선 저는 패드가 이렇게
얇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흡수가 잘 되고 그 패드로 인해서 열감이 진정이 돼야 되는데 두꺼운 패드들은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면은 볼이 뜨거워져요. 홍조 피부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볼에 열감이 오히려 더 차오르는 느낌인데 이 아이는 거즈 형태의 패드여서 그런지 이렇게 바람이 통해서 그런가? 저 홍조 피부에 되게 괜찮더라고요. 열감이 오르지도 않고 끝까지 그 낮은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이 아이를 하고 화장을 하면은 되게 잘 먹어요. 저는 잠자기 전에도 피부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줍니다. 그리고 널찍널찍해가지고 사용할 때도 편해요. 그리고 얘는 바르고 조금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5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떼주고 떼줄 때 아까우니까 요즘 콧구멍 안에가 건조해서 콧구멍도 해주고 스킨케어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한 단계를 할 때마다 좀 흡수를 잘 시켜야겠다. 이게 흡수를 안 하면은 다음에 크림 바를 때 크림이 혼자 돌더라고요. 단계 지날 때마다 흡수를 잘 시켜요. 그 다음은 다시 세럼을 발라요. 제가 이 제품이 아주 요물이더라고요. 레티놀을 꾸준히 이제 발라야 된다, 얼굴에 적응을 시켜야 된다 해서 어떤 걸 먼저 시작을 해볼까 되게 시중에 레티놀 세럼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이오페 제품이 후기가 괜찮아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저는 바르고 나서 뭐 따가운 부분도 없었고 근데 주름이나 미백 관련된 화장품들은 저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얘는 꾸준히 발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품을 발랐을 때 피부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요철. 피부 요철이 되게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피부 표면에 이렇게 만졌을 때 되게 매끄럽거든요, 지금은. 근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피부에 좀 오돌토돌하게 뭐가 만져지는데 이 제품을 바르고 나서는 그런 게 확 줄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름에 되게 좋다고 하고 탄력에도 되게 효과가 좋다 해가지고 얘는 꾸준히 사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 아이오페 레티놀 크림 있잖아요. 그것도 구매를 해보려고요. 눈가주름이랑 목주름을 신경 써야 할 나이가 와서 이 제품하고 이거를 제가 샘플로 받았어요. 여기를 보여주는 게 맞지? 아이오페 스텝 3 크림. 근데 이거는 제가 레티놀 세럼을 구매하면서 2개가 샘플로 와서 저는 샘플로 오는 거는 다 사용을 해보는 편이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좀 되게 리치하지는 않고 가벼운 느낌의 수딩젤 같은 느낌인데 얘를 발라주면은 아침에 얼굴에서 광이 나요. 얘는 좀 제가 확 느꼈던 게 가끔 제가 이 제품을 까먹고 안 바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날 아침에 그 얼굴 컨디션이 조금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뭔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광이 나는 게 확 달라요. 발림성도 엄청 부드럽고 그 제형이 너무 리치한 느낌은 아니어서 흡수도 되게 빠르게 잘 되고요. 그리고 이 레티놀 세럼을 바르고 나서 크림을 발랐을 때 시너지 효과가 좋다고 느꼈던 거는 이 레티놀 세럼도 흡수가 딱 잘 된 상태에서 크림이 한 번 막아주니까 뭔가 내가 여태까지 저장시켰던 수분들이 날아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게 다음날에 세수하기 전에 딱 거울을 보면은 이 광이 나는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속에 수분을 채워주는데 되게 탁월한 재능이 있는 아이인가 싶으면서 되게 꾸준히 바르고 있어요. 저는 근데 밤에 바르는 거를 추천드려요.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발랐을 때는 이게 살짝 밀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특히 쿠션만 하시는 분들은 스킨케어 단계에서 얘는 좀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수분을 채워주는 제품이어서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마무리가 되면은 화장이 밀리고 뜨게 되거든요. 아침보다는 나이트에 좋다. 그리고 이 레티놀도 제가 엄청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낮에 바르는 것보다 밤에 바르는 걸 추천한다고 하셨었고 낮에 바르면은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된대요.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이런 기능성 화장품을 낮에 바르고 선크림을 발랐는데도 제가 호주에 살 때였거든요. 근데 호주가 햇빛이 진짜 세잖아요. 너무 심할 정도로
얼굴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 막 곰보버섯 이런 곰보 피부? 그런 것들 이렇게 막 난리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해도 느낌이 없을 정도로 단단해진 거예요. 제가 근데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가야 했던 날이었는데 하필 딱 입학 전전날에 그렇게 피부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뭔가 기능이 들어간 제품, 특히 이 제품 바르고 꼭 선크림 바르세요 라고 하는 제품들은 절대로 낮에 안 발라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바이오더마. 얘를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스킨케어 추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추천드렸던 제품이었어요. 여름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 스킨앤랩 제품을 사용을 했었어요. 가을부터는 좀 얼굴의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편이어서 리치한 제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카비오 포마드 리페어 크림. 이렇게 머드팩 같은 색깔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 전 단계에서 수분을 제대로 채워주지 않으면은 크림이 진짜 겉에 혼자 막 놀거든요. 조금 리치해서 막 여드름이 오히려 더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빨간 뾰루지가 나거나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 아이를 사용을 하면은 다음날 많이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꼭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진짜 맹신하게 된 이유가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에 염증이 나는 편인데 바르고 잤는데 다음날에 진짜 남자친구도 깜짝 놀랄 만큼 피부가 이렇게 하루 만에 좋아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광이 너무 반짝반짝해가지고 그 일 이후로 이 바이오더마는 진짜 맹신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더마까지 발라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주는 게 있는데 이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종종 합니다. 매일 하기에는 조금 비싸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던스 콜라겐 딥 마스크. 이런 마스크팩 하기 전에 이렇게 수분을 좀 채워주고 마스크팩을 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가 콜라겐 다른 제품도 이렇게 발라서 굳어지거나 하는 제품들도 썼는데 그 굳어질 때 여기 사이드가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간지러운 느낌 때문에 제가 잠에서 깨고 막 그랬는데 얘는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저 이마 진짜 넓죠? 냉장고에 넣어두고 사용을 하는데 엄청 시원해요. 이 제품 자체가 겔 마스크 제품 특징인 것 같은데 피부 온도를 즉각적으로 내려주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즉, 홍조 피부에 되게 효과가 좋다. 피부가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얼굴이 붉어지고 얼굴에 열이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자기 전에도 스킨케어 잘 해줘도 갑자기 얼굴에 열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마스크를 붙이면은 피부 온도가 즉각적으로 내려가고 자는 내내 뭔가 케어를 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면서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자고 일어나서도 제가 이렇게 채워줬던 제품들이 안에 그득그득 머금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나이트 케어 이거 계속 흘러내려. 이렇게 자야 되거든요.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순서대로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태 그대로 잠을 자러 가보겠습니다. 안녕.